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역행하기보다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 규모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26일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는 X를 통해 미국은 비트코인 보유량에서 우위를 되찾고 있다면서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현물 ETF 수요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보유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 등 전통 금융의 진입이 지속되면서 변동성이 감소하며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크립토컨트는 X를 통해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된 이후 장기 투자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립토컨트는 최근 단기 투자자의 물량은 감소했지만 장기 투자자의 물량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현재 비트코인은 현물 ETF 및 전통 금융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트코인은 점차 성숙한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앞으로 가격 변동성은 감소하고 안정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향후 더욱 많은 기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크립토컨트 분석가 맥디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 프리미엄 지표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맥디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비트코인이 올해 3월 최고점을 기록한 뒤 약 6개월간 횡보세를 기록하면서 투자자 관심이 식어버린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반대로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최근 긍정적으로 변했고 현물 ETF도 순유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이 스마트 머니 투자에 관심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내 투자자들의 이탈과 프리미엄 감소가 발생한 현재가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을 의미합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결제약정이 점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빅컷을 통한 금리 인하와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유동성이 풀어진 결과로 보여집니다. 11월 FOMC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미결제약정 상으로는 시장에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인 강세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 영역에 도달하였으며 해당 최하단 영역에서 단기 반등세가 진행 중입니다. 9월은 미국의 첫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고 11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동성이 확대되겠고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겠죠. 연말까지는 가상자산의 강세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가상자산 랠리 중에서도 중간중간 단기 눌림과 조정은 나와주겠죠. 무작정 상승한다고 추격 매수하시기보다 짜임새 있는 포트폴리오와 거래 전략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죠. 최근 디파이 섹터와 중국 계열 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도저히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디파이 관련 코인들과 중국 계열 코인들을 찾아보시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점유율 차트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점유율은 하락하고 알트코인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알트코인의 순환 펌핑이 돌고 있으나 무언가 대상승 알트장이다 싶은 신호탄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알트코인의 대장주인 이더리움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포기해야 하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오늘 날 상승해 나가냐, 다음 날 상승해 나가냐의 기간적 차이일 뿐 이더리움도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면 승천해 나가겠죠. 이더리움이 움직이는 날 알트코인 대불장의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큰 틀의 강세 추세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내부적인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있을 뿐이죠. 9월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11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겠고 가상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될 일만 남은 것이죠. 결국 비트코인은 7만 달러를 넘어서 신고점 경신하리라는 관점은 변함없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일간 차트는 아직 고점을 경신하지 못한 약세 추세라고 볼 수 있으나 결국 고점 경신을 하며 추세 전환을 이룰 것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해당 고점 경신을 하기 전에 단기 눌림을 짧게 한 번 줄 것이라 보고 있는데 해당 단기 눌림을 줄 생각이 없는지 아직 시장에 별다른 조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기 눌림을 짧게 주고 신고점 경신을 향해 달려나가던지 짧은 조정도 없이 그대로 승천하던지 결국 방향은 상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4시간봉상 아직까지는 약세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4시간봉 캔들 마감 기준으로 65,600달러 이상으로 종가 마감을 해준다면 시장 구조 변화가 발생하며 강세 추세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경우 비트코인의 신고점 경신에 대한 관점은 더욱 신뢰도가 올라가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으나 비트코인은 반감기도 진행되었고 금리 인하를 통한 시장의 유동성도 확대될 일만 남았죠.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차분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1시간봉상 추세는 이제 강세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4시간봉도 종가 마감 기준으로 가격 마감만 이루어진다면 강세 추세로 전환될 예정이죠. 시간 단위의 단기 추세가 모두 강세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니 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죠. 단기 조정 및 눌림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단기 조정 및 눌림이 나올 경우 우리는 매수로 적극 대응할 일만 남았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짧은 단기 눌림이라도 나와주어야 추가 매수를 더 받아볼 텐데 별다른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9월의 월봉 종가 마감까지는 차분히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해소되었으며 주간 매수층 유동성도 해소되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62,650달러,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57,45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일 중으로 단기 조정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별다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매수 포지션에 추가로 더 담으려고 대기 중인데 기회가 올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매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래 내가 찾고 있던 매수 자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매매 기준과 원칙을 무너뜨리며 추격해서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 홀더 입장에서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추가로 더 담을 수 있음에 기뻐하는 제 자신이 뭔가 모순적이기도 하네요. 그만큼 기회의 장세라는 뜻이겠죠.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하이값을 경신하며 보합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오전장에서는 강세 흐름을, 뉴욕 오후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세션별 움직임에서 뉴욕장도 뉴욕장이지만 아시아 세션에서의 움직임이 흥미롭습니다. 그간 아시아 세션에서는 추세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으나 요즘은 아시아 세션에서도 급격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유동성을 풀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이번 알트코인 시즌은 디파이 섹터와 중국 계열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는데 디파이 혹은 중국 계열의 코인 한두 개 정도는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추세는 상방으로 크게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추격 매수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대상승장에도 단기 눌림과 조정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해당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하심이 옳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